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그 LLM이랑 그다음에 RAG, 그다음에 SLLM이란 토픽을 가지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잡은 토픽 주제가 좀 되게 제가 봐도 좀 민망하죠. LLM의 미래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전망한다라는 게 답이 아닐 거잖아요. 세계에 이제 유명하신 저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챗GPT가 오픈 공개된 이후에 그분들이 LLM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LLM을 좀 전망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LLM 저희 페르소나 AI에서도 굉장히 주력으로 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려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진 나름대로 신경 써서 골랐는데 어, 대부분 이렇게 사진이 좀 이렇게 멋있게 찍으셨는데 저는 좀 편한 사진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핑구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서 사진을 좀 잘못 골랐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페르소나 AI라는 회사에서 생성형 AI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드리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초거대 AI와 LLM. LLM 이름 그대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이미 거대한 모델로 발전을 해가고 있고 이 거대한 모델이 어떻게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지고 갈지 이런 부분들을 석학의 입을 빌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LLM을 시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RAG라는 지식 검색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델에 대한 경량화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AI 4대 천왕이라고 하면 이렇게 네 분을 꼽죠. 요 그림은 사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혹시 원작자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웹에서 발췌해서 쓴 겁니다. 네. 제프리 에베레스트 힌튼, 얀 루쿤, 오슈아 벤지오, 앤드류 웅 이렇게 네 분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시겠지만 이 좌측에 있는 세 분은 사제관계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딥러닝 연구 그룹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유명해지신 거는 아마 CNN 모델을 완성을 하시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앤드류 웅이라는 이 분은 굉장히 저희한테 친숙한 분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 오시기도 하셨고 코세라라는 무료 교육 플랫폼 창업자시고 모두의 AI라는 강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세간에서는 AI의 민주화 이런 거를 선구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진 분이죠. 네, 그래서 이 네 분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좀 정리를 해서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힌튼 선생 같은 경우는 LLM은 자연어 처리에서 혁명적인 발전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의견이죠. 얀루쿤 요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자연어 처리를 그냥 언어의 이해와 생성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시아 벤지오 요분도 자연어 처리가 결국은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건데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풀어서 설명하신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같은 딥러닝 연구 그룹에 있다 보니까 뷰도 좀 비슷하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석학이신 분들도 LLM이 도대체 어떻게 발전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앤드류 웅 선생이 했던 말이 저는 제일 가슴에도 와 닿았었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 LLM을 전기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기는 스파크라는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LLM이라는 거를 에너지처럼 AI의 산업이나 AI의 기술 분야에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전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범용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범용성이라는 거를 제가 사전에 그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어떤 상황에서든 두루 쓰일 수 있는 성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LLM이 이런 범용성을 갖고 전기처럼 이런 이제 AI 분야에서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 결국은 여러 분야의 여러 용도로 LLM이라는 것들이 기술이 퍼져나갈 거다 이렇게 예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죠. LLM뿐만이 아니라 요새 나오는 모델들은 굉장히 거대한 모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수가 밀리언을 넘어서 빌리언 스케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대부분 이 거대한 AI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도대체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모델이 거대해지면서 이제 범용성을 확보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죠. 이 모델을 이용해서 뭐 아시겠지만 뭐 글도 작성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또 제가 제일 무서워 충격적이었던 개발 코드를 작성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시장에서 붐을 일으켰는데 막상 고객사에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우리 회사에 이런 생성형 AI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네, 범용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누구나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LLM이 현재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도구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널리지 컷오프에 대한 문제가 있죠. 딥러닝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찌되었든 특정 시점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모델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모델은 점점 스케일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트레이닝을 해야 될 데이터도 스케일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모델을 학습시키는 듀레이션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특정 시점이나 지역적인 문제나 아니면 그런 이제 그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스케일업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정된 데이터만 가지고는 거대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웹에 공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뭐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면 할루시네이션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문제겠지만 뭐 비용에 대한 것도 GPT가 아니죠. GPU에 대한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데이터들을 가공을 하고 저장을 하고 뭔가 운영을 하려면 데이터 운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비싸고요. 메모리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시간도 많이 들죠. 이런 문제, 비용의 코스트에 대한 문제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나오는 LLM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클라우드 베이스로 서비스를 합니다. 결국은 뭐죠? 비용이 비싸고 거대하니까 프라이빗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타서 돈을 내고 API를 호출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큐리티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페이로소나 AI에서는 그래서 이 4가지 문제점을 2가지 쟁점으로 좀 압축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RAG에 대한 접근인데요. 그 RAG가
이야기가 지금 되게 많이 되고 있죠. 기업용 KMS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아키텍처 구조이기도 하고요. 이걸 한글로 하면은 검색, 증강, 생성 이상한 말이 되는데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결국은 내가 질의한 질문에 대해서 좀 덴시티 밀접도가 높은 데이터들을 검색해서 찾아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RAG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기술이 요새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게 시밀러리티죠. 유사성. 그래서 이 시밀러리티에 대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청킹 작업을 할 것이냐, 얼마나 큰 길이의 청크들을 만들어서 또 이것들을 어떻게 중첩시켜서 만들 것이며 또 이렇게 만들어진 청크들을 어떻게 벡터화해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이제 이런 시밀러리티에 대한 검색 기술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사성을 통해서 검색된 어떤 필터링된 정보를 LLM 모델에다가 인풋 값으로 줘서 그 결과를 요약하거나 아니면 번역하거나 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많이 얘기되는 LLM과 RAG의 아키텍처 구조죠. 근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죠.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내가 질의한 질문에 얼마나 많은 유사한 답변의 근간이 되는 정보들 하여튼 그러니까 탑 K 랭킹 우리가 이제 추천 시스템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몇 개의 데이터를 필터링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 랭킹 시밀러리티 랭킹 같은 경우도 탑 K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10개의 탑 10이 좋은 정보로의 필터링 결과일까요? 아니면 탑 100이 좋은 정보의 필터링 결과일까요? 이거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사성에 대한 것들은 거리로 유사성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필터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GPT-4가 뭐야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기존의 이런 시밀러리티 방식은 GPT라는 단어, 이 토큰과 비슷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추출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런 거죠. GPT-4 이 모델의 계보는 도대체 뭐야?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얘는 장점이 뭐고 얘 이그지비션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어? 그리고 얘를 활용하는 데이터셋은 어떤 거야? 뭐 이런 굉장히 광범위한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이런 유사성에 대한 어떤 검색 기술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페르소나 AI에서는 이 벡터로 전환하기 전에 이 오리지널 로우 데이터들을 요약한 정보를 그래프 베이스로 온톨로지로 만드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질의한 질문에 연관되어 있는 토픽들을 찾아서 그 토픽과 가장 유사한 정보들을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단순히 내가 한 번 질문을 해서 답을 받는 게 아니라 멀티옵스 방식의 퀘스천 앤서가 가능한 RAG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군요.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RAG with LLM이라는 아키텍처를 적용한 저희 회사의 KGPT라는 제품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 엔진이라든가 검색 엔진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어떤 하이라키 구조로 관리하는 온톨로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집합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KMS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장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르소나 AI에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뭐 장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자연어 처리 뭐 랭귀지 모델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외부에 있는 거대 모델들도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 네, 저희 제품 KGPT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 MRC 기능이고요. 간단하게 좀 시연 동영상 짧게 시간이 없어서 내부 데이터를 저희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그 업로드된 도큐먼트를 벡터 저장소에다 저장을 하고 나서 이제 Q&A를 진행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간단하게만 보여드렸고요. 좀 더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밖에 이제 저희 부스도 있으니까요. 부스에 와서 질문 주시면 좀 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이죠. 네, 좋은 말 다 적어놨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리지 베이스다. 우리는 시밀러리티 베이스가 아니다. 우리는 날리지 베이스이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걸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SLLM인데요. 계속 요새 나오는 것들이 이런 얘기잖아요. 뭐 초거대 AI, 랭귀지도 LLM도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 이렇게 나오고 모델 스케일업, 데이터 스케일업 계속 뭔가 크게 만든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나오는 라마2 모델 같은 경우도 7B에서 70B 모델이 공개가 됐죠. 네, 최근에 11월 달인가요? GPT-4도 비전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는 뭐 추정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빌리언이 아니라 트릴리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똑같이 클라우드 베이스로밖에 돌 수가 없는 거고 저희는 SLLM을 얘기할 때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온 디바이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메타에서 처음에 라마를 공개할 때 아마 좀 이렇게 어나운스 파워가 있는 회사들 중에 SLLM을 제일 먼저 얘기한 회사가 아마 메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메타에서 SLLM을 얘기할 때는 7B 모델 정도를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10월 달인가 11월 초인가 그때 라마에서 또 한 번 기사를 냈죠. 퀄컴과 협조를 해서 자기네 라마2 모델을 온 디바이스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아니면 뭐 키노트 키노트가 아니죠. 뭐 하여튼 키오스크 이런 데서 돌릴 수 있는 아주 경량화된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LLM이 좀 화제가 되면서 SLLM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어떻게 온디바이스 모델로 만들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미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모델을 경량화하기 위해서 가장 유명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아마 이 딥 컴프레션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 딥 컴프레션이라는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면 최대 50배 정도의 경량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마 7B 모델 같은 경우 7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50배 정도 줄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0배를 줄이면 7억 개인데 50배를 줄이면 한 1억 개에서 2억 개 사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트랜스포머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이 버트잖아요. 그 버트는 베이스 모델이 제가 알기로 1.3입니다. 1억 3천만 개. 라지 모델이 3,500만 개. 그러면 이론적이긴 합니다만 이 메커니즘을 잘 적용하면 라마2 7B 모델을 저희가 버트 돌리듯이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컴프레션 작업은 크게 보면은 뭐 프루닝 작업과 그다음에 퀀타이제이션, 그다음에 인코딩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프루닝이라는 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생기는데 그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학습 결과에 대한 웨이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웨이트 값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입력 값에서 출력 값을 추론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모든 웨이트 값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출력 결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큐러시를 제가 이제 스레숄더를 보장한다라고 하면 그 스레숄더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웨이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지 않는 웨이트를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가벼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을 이제 요 프루닝 기법이라고 하고요. 트랜스포머에서 요 밑에 제가 좀 제일 밑에 적어놨는데 60% 정도 스파스한 컴프레션 작업을 한 논문이 있는데 요게 60% 정도의 경량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베이스 모델 대비 99%의 품질을 유지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자화,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프루닝이랑은 좀 다릅니다. 프루닝은 그러니까 가중치 파라미터 자체를 줄이는 거고요. 요 양자화 같은 경우는 그 웨이트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컨버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웨이트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웨이트 값들을 대부분 플로팅 포인트 32나 16을 사용을 하는데 이걸 int 8이나 int 4로 바꾸면 훨씬 더 가벼운 모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들을 내가 0과 1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실수로 표현할 것이냐 이거를 실수로 표현했던 것들을 정수로 표현하면서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네,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경량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웨이트의 범위를 컨버전 해버리기 때문에 실수값을 굉장히 넓은 범위의 값을 정수라는 한정된 값으로 표현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요새 나오는 랭귀지 모델이나 비전 랭귀지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그 파라미터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많은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 웨이트 컨버전 작업을 하더라도 어큐러시 손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장점이 있어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에서는 그 인코딩, 허프만 인코딩을 3단계로 보여드렸는데요. 저희는 그 인코딩 기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사전에 잘 학습되어 있는 좀 프리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는 범용화된 모델을 좀 다운스트림 모델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그런 이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 레이셔널 제너레이트라고 해서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모델이 이제 다운스트림 모델에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생성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희는 이제 그 온디바이스를 목표로 요 SLM 개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크게 랭귀지 모델하고 비전 랭귀지 모델을 텍스트나 뭐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제너레이션 모델이나 아니면은 뭐 그 도큐먼트 아니면은 비주얼에 대한 퀘스천 앤서 이런 이제 다운스트림 모델들을 좀 경량화해서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디스틸레이션은 연구 중이고요. 프루닝하고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효과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 좀 재밌는 저널이라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요. 네, 이것보다는 저희 회사 소개 빨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라 저희 이제 그 AI 쪽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든가 온톨로지를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좀 기술력 있는 회사고요.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뭐 스마트 튜터라든가 뭐 KMS라든가 뭐 콜보 챗봇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 쪽에 레퍼런스 많이 쌓고 있고요. 지금은 기존의 이런 레퍼런스들을 이용해서 AICC 사업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관련되신 분들은 꼭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정말 열심히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냥 뭐 듣보잡 회사 아니고요. 네, 나름 이제 챗GPT가 나온 이후에 한국에서 좀 가장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어디냐라는 걸로 좀 여러 매체에 소개도 됐고 또 이제 뭐 여러 이제 기술 경연에 나가서 수상도 하고 그랬던 회사니까 잊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